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론 편곡지로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 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지금 이번 9월달 9월 들어섰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9월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강력한 신호들을 주는데, 우리의 반응,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글플 정도로 무감각하다. 결과적으로는 나중 되면은 그냥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이다. 그 좋은 것이든 나쁜 결론이든지 간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상당히. 자, 이게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뉴욕타임즈인가 보도가 나왔는데,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 왜 만나냐? 지금 정확한 게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한번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다시금. 작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이번에는 틀어지면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 인류의 과장이 아니라 파국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기 거래를 협상하고 또 뭐 포탄 파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위성 기술이나 위성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북한이 또 뭐 그에 관련된 기술 받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9월 10일과 9월 13일 동방 포럼이 있죠, 블라디보스톡에. 예전에도 우리 대통령들이 대통령에서 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의 지금 유라시아 경제권 핵심 부분 중에 하나죠. 이때는 저거를 중국의 1대1로와 별개로 생각해 왔었어요. 양쪽으로 다르게 추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대1로랑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푸틴이 던지는, 미국한테 던지는 미중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푸틴의 캐스팅보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중국과 통합하겠다. 지금 미국 러시아 사이의 협상, 우크라이나 사이의 좀 협상이죠. 그게 파토가 나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이고, 현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훨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도 그 패키지로 같이 들어간다. 더하기 중국이다. 더하기 확대되는 브릭스다. 이번엔 상당히 한번 결정을 하면은 돌이키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양쪽이 큰 둘 중에 하나가 진짜 항복해야지 끝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작년과 또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냐, 모스크바를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미국의 답변은 평가절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시국을 감안할 때.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가깝게 보는 것은 이 인도 언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 쇼이구가 북한을 왔을 때 그때 이야기했는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핑계를 대자니까 그런 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삼국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 우리도 지금 한미일 뭐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하기로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합의했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결속하겠다 이거예요. 팀을 꾸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가 제가 봐서는 양보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의 이해관계랑 같이 묶어서 간다는 거예요. 난 이게 싫지만, 이러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이런 입장을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너 이거 상대할 각오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북한만을 고립시킬 수도 없고, 즉 이것은 중국의 타이완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슨 또 다른 대리전 같은 걸 꿈꾼다 그러면은 러시아, 북한이 관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한국, 일본도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로 안 하면, 지금 해결이 잘 안 나면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파토가 나면, 지금 합의가 파토가 날 것 같은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거든요. 양쪽이 지금 초강수를 다 꺼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길 낭떠러지 잡혀 서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당연히 협상의 여지도 있어요. 협상을 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수를 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수들이 다 나왔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자,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덧붙여 보자면, 타이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을 갖다가 요절을 내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다 닫고 그런 작전을 쓴다고 한다 하면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예. 우리 이미 대화가 차단돼서 이 전체 흐름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미 남의 부속이 됐어요. 우리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 부분 또 나중에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힘 기울기가 들어갔는데, 이 미국은 지금 빚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 미국의 그 준비은행에서는,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계속 그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빌려서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이라고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 얼마 안 됐거든요. 8월 달인데 30조 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이거는 무슨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합의한 예산 상한선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거는 막 비상자금 이런 개념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50몇 조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예산 새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이 해서 정규 예산안을 반영을 못했는데, 이런 편법을 썼으라도 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더 하겠다. 우크라이나를 확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양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선거도 있고 강공으로 전환해서 해결하겠다. 합의 못 해준다. 지금의 분위기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처럼 비추어지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양쪽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예. 여기서 정작 주인공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어버버버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약속만 해놓고 뭐 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뭐 1년, 2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에이브람 전차를 좀 9월 달에 탁 넣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초도 분량 한 10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직접 발을 담그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공이라는 것이죠. 금년 1월 초 이야기할 때는 뭐 레오파드 보내고 영국 전차 보내고 독일 전차 보내고 뭐 그런 연합국에서 자기들은 뭐 동맹국에서 다 보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정작 안 보냈거든요. 시간 많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서. 근데 이걸 보내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이게 이렇게 발을 담그면 늘어날 수 있죠. 요거가 미국이 꺼내는 카드예요. 아까 자금 투과로 투입하겠다. 빚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국의 전쟁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들어간 돈이 지금 벌써 지금 기존에 있는 무기 주는 거 말고 돈을 더 들여서 지원해 준 게 지금 거의 100조 원 가깝잖아요. 작년에 뭐 50몇 조 원, 금년 30조 원 들어간다면. 그리고 지금 F-16 조종사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요것도 그 다음은 F-16이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이것을 계속 끌고 가겠다. 뭐 전쟁을 이기겠다기보다는 계속 끌고 가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내년에 선거를 대하는 전략에 우크라이나전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들어있다. 중국 때리기와 러시아 때리기를 통해서 나는 재선을 하겠다. 이런 게 명확하게 읽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알았어. 그럼 난 내 식으로 할게.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운데 죽고 나는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예. 자, 그래서 러시아의 반응은 제가 며칠 전에 썼던 슬라이드인데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자, 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 간에 뭐 협상 예정이 없어 보인다 이런 기사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곡물 딜, 북해 곡물 딜 그걸 러시아가 박차고 나왔죠. 그래서 곡물 수출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무 순조롭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방권에 우크라이나가 3등, 5등인가 그렇고 러시아가 1인가 그래요. 밀 수출에 있어서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의 먹거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에요. 예. 자, 이런 이야기를 있었어요. 이 조건에 안 맞춰주면 우리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는 우리 밀농사 잘 됐으니까 공짜로 준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감산한다. 원유값 올리겠다. 미국이 질색할 노릇이죠. 즉 빵값 올라가, 기름값 올라가. 알았어. 러시아도 초강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 예. 일단 이행을 하겠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협상 중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카드가 있어. 너 한번 고려해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로이터에 나온 기사인데 9월 1일이죠. 얼마 안 됐잖아요. 내용이 뭔고 하니 오펙 플러스와 협의를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뭐 사우디 뭐 이런 데랑 석유 수출국.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감산할지만 공개할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공개 안 하는 게 묘하죠. 여기서 몇 주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담당 장관이에요. 오펙 나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산하기로 했다. 그러면 사우디랑 요번에 버리게 들어간 나라들 UAE 이런 데가 다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기름값이 오르겠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 때문에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찾아가 가지고 정산을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지어줄 테니까 정산해라.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산 좀 해다오. 그리고 제발 석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로 거래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부탁했는데 다 찬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몇 주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과 뭔가 이야기 잘 안 맞으면은 우리는 시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까 곡물 딜 이거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빵하고 기름하고 같이 걸려 있어요. 예. 제가 미국의 키신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거가 이제 미국 5.1달러라는 틀을 만든 인물로 평가가 받고 있는데 원유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으면 전 세계 나라들을 정부를 다 조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곡물을 장악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와 곡물을 그렇게 중요하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와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을 다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 감산해서 값 올리겠다. 말 안 들으면 이거죠. 곡물값 올리겠다. 말 안 들으면 미국은 군사적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거죠. 누가 카드가 더 많을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브릭스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 추가 확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죠. 미국은 빚에 버거워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양쪽이 꺼내는 카드, 이들은 맞붙을까? 양쪽이 지르고 싶은 대로 다 지르고. 아니면 누구의 카드가 더 강력해서 한쪽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까? 체면을 당연히 차리면서 고개를 숙이겠죠.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이게 양쪽이 서로 감정적으로 붙어서 안 한다. 이러면 파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압박을 했다고 봐지는 게 이게 이제 DW라고 독일 언론이고 8월 29일 며칠 안 됐죠. 러시아 퍼스코프라는데 상당히 내륙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거리가 700km 정도예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드론으로 봐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를 했으면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당연히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데예요. 이까지 날아갔으면.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우리는 자체로 사거리 700km짜리 무기를 확보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의 지원과 미국의 오케이가 없으면 이럴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지금 젤렌스키는 이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미국의 결정이. 아까 미국이 전쟁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강성 분위기로 돌변한 거예요. 젤렌스키는 그게 끌려올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물 건너갔구나 푸틴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럼 우리의 공세를 보여줄게. 우리의 카드는 이런 것이 있다. 예. 미국 너희가 아플 게 많을 거야.
나는 그러기 싫었고 미국 너희랑 협상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나오면 나 어쩔 수 없어. 이런 신호를 강력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쇼이구한테 이게 보면 인텔 팍스통신에서 죄송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공동 군사훈련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쇼이구한테 물은 거예요. 쇼이구가 답을 하는데 답의 뉘앙스가 묘해요. 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속담을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네 이웃을 어떤 이웃이 내 옆에 살지를 정할 수가 없다면 그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마음으로서 내가 확 동해서 하는 건 아니고 밀려서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돈독히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살려면 평화롭게. 너희가 지금 나를 평화롭게 만들지 않고 있잖아. 그거는 남북관계, 우리 한반도의 남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북한만을 쏙 발라낼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국제적인 압박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 문제에 있어서도.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이 함부로 깝죽대다가는 이 나라들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란이 올라탈 수도 있고 브릭스는 급격하게 확대하겠죠. 네. 그래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풍겼죠. 이것도 8월 31일 날 나온 거예요. 며칠 안 됐죠. 푸틴이 이번 10월 달에 중국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대1로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여태까지는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 극동으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극동 한반도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계속 우선시 생각해 왔지만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연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왜? 전 세계가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 나라를 지나가잖아요. 1대1로든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권이든 그리고 유럽의 이해관계도 맞아야 되고 동북아의 이해관계도 맞아야 되고 남북한이 소통도 돼야 되고 복잡해요. 예. 자, 거기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원활하지 않다.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중국하고 같이 할게. 그냥. 어차피 브릭스도 같이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응거주춤해 있던 나라들을 이쪽에는 중국 영향권, 러시아 영향권으로 밀어붙이고 브릭스로 꼬시면은 우리 1대1로 만들 수 있어. 우리도 뭐 100% 기분은 좋지 않지만 중국하고 일하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합동 군사훈련을 이야기할 때 러시아의 제안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 제안을 해서 중국이 같이 끼는 것으로.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러시아랑 훨씬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러시아가 중국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지렛대 역할도 된다. 예. 또 미국한테 이야기하는 지렛대 역할도 해왔다. 즉 미국이 다 잃는 것들이다. 북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뒤에 감춰져 있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수교를 맺는 것을 통한 종전선언이죠. 통해서 협상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저쪽 편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왜? 그 중에 강력한 지지자였던 러시아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브릭스의 회원 신청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올라탈 수 있다. 이 카드를 미국 너희가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러시아가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힘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도 반응 받지. 즉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본격적인 협력 관계가 없다. 지금 브릭스라는 정도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러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강력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번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중국 편이 아니라 미국 너희와 손잡을 수 있어. 모든 체제 다 유지하면서 어차피 다극화되는 세상이잖아. 미국 네가 네 혼자 패권 유지할 수 없다 더 이상. 그것을 인정만 하면은 다원화라는 형태 속에서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규칙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중국에 어떻게 도전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푸틴이 계속 해왔고 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네가 풀어줘야 될 것들이 있다. 옛날의 행태에서 모습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풀리네? 그러면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군사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부족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살아난다면 강력한 흡입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난 미국이 너희랑 하고 싶었는데 한반도로 쫙 이어서 그게 아니면은 어중간하지만 중국을 갈 수밖에 없네. 중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 나도 마음이 100% 편하고 신뢰가 100% 가지는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극동과 연결하고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중국 어디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몽골에 신경 쓰는 것 같더니 포기했나 보지. 교황까지 보내고 교황의 방문을 너무나 어색하게 만들어 놨더군. 지금 이게 바이든의 생각이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 그래서 그 남은 카드는 뭐냐. 근데 아직 서로 액션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음포만 넣고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한 달 정도? 지금 9월달 내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혀야 돼요. 마지막 힘겨루일 수도 있고 힘겨루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어긋나면은 상당히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은 정말로 제2의 냉전이다. 예. 그리고 군사적 긴장도 엄청나게 높아진다. 세계가 두 조각 날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이죠 지금. 예. 역행하는 거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죠. 그거 다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강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세상에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서글플 정도로 우리 언론이 무감각하다.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황이 한반도에 핵심 이해관계가 거의 걸려 있는데. 자, 그래서 둘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은 뭐냐? 지난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올 가을에 예정된 10월 달일 가능성이 많겠죠. 세계 평화 정상회담이다. 이 틀이 브릭스 틀을 넘어서는 틀을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에는 북한의 종전선언,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세계의 평화 메시지, 비핵화, 거기에 교황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이런 건들이 벌어져서 브릭스의 영향력을 포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든다. 예. 이런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틀은 아직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힘겨루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장난으로 양쪽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꺼낸 카드를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불리하다고 봐줘요. 왜냐? 이런 중국하고 이런 군사적 협력 관계, 그리고 브릭스를 통해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박살을 낼 수 있거든요. 이때처럼 그냥 국지전으로 머물지 않고 그냥 박살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대치 국면으로 가겠죠. 그게 푸틴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미국하고 협상 잘 안 되면 그래, 에이브람 탱크 보내라, F-16 보내라. 그냥 내가 요절을 내겠다, 우크라이나를. 그럼 군사적 긴장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나는 버틸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권 확대하면서. 너 싫다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다. 북한, 이란, 중동 이미 다 넘어갔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황이 몽골을 방문했는데 첫날은
몽골의 비핵화도 칭찬을 하고 무슨 평화로서 평화의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나라다, 훌륭한 나라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오는 느낌이 있죠. 엄청 서먹서먹해요. 예. 환생 부처도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갈 때하고 나올 때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 사이 지금 그 말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관계 분위기가 엄청나게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미국의 계획도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옆에 있는 몽골 대통령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모자 쓴 사람이 그가 초청했다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기 바티칸에서 공개한 미사 사진을 보니까 규모도 아주 작고 강당 같은 데서 했는데 태반이 외국 사람이에요. 몽골이 지금 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몽골 초청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몽골은 이제 걱정이에요. 이게 러시아가 돌아섰는데 지금 그리고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으면 몽골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하고 되게 친한 척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예요. 또 틀리는구나. 나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사우디처럼 이라크처럼 또 틀리는구나. 나도 그럼 공포심이 안 들겠습니까? 이런 데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은 러시아와 미국의 극한 대치다. 이거 핵심은 러시아가 생각해왔던 카드, 그들의 1대1로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생각해왔던 유라시아 경제권, 저거가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로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1대1로와. 그래서 미국 너희가 이게 손을 잡아주면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아마 한반도를 통해서 할게. 나도 그게 훨씬 좋다, 편하고. 내가 일을 해보니까 중국은 불편하다. 자, 그게 카드다.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어차피 잘 안 될 거니까 1대1로로 할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두 개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다극화가 아니고. 미국 너희가 조금만 도와줬으면은 1대1로는 중국이 하고 알아서. 우리는 유라시아 경제권 우리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 그것도 하고. 그 다음 내가 일하기 편한데 조건이 맞는 데랑 비즈니스 하는 건데 나는 그게 한반도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양보를 하고 나토의 공격적인 모습을 좀 거둬들여야 된다. 너희 더 이상 혼자 두목으로서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해라. 그럼 나도 도와줄게. 요게 이런 것에 극한 상황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자, 그게 안 된다면 난 1대1로랑 유라시안 경제권이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반대하니까 이 방법으로 가서 계속 추파를 던져서 키워야지, 판을. 그리고 우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사적 연대를 강화할 거야. 반대 전선을 강하게 구축할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박살을 낼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미국에 계속 의견을 물은 거죠. 그런데 미국도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있었지만 작년 이맘때는 그들의 강력한 동맹국인 독일의 가스관을 폭파하면서 물 건너갔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최고의 카드를 다 꺼낸 거예요 지금. 당장 감산하고, 감산 어느 정도 할지 말을 안 했잖아요. 협상 추이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있냐? 빵값 폭등하는 거 견딜 수 있냐? 라고 소위 말하는 디달러리제이션, 달러에서 탈피하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죠. 내년에 브릭스 주최국이 의장국이 러시아고, 러시아 카자흐에서 합니다. 거기서 자 1대1로랑 유라시아 경제권 딱 이어붙이겠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브릭스에 가입시키면서 남북으로 아프리카로 있고 동서로 중국 통해서 있겠다. 러시아하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간다. 유럽에도 주파를 던지겠다. 자, 거기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러시아의 카드가 강해요, 훨씬. 브릭스의 GDP가 G7을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더 벌어질 거잖아요. 그 폭을 확 넓히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북한은 한 구름이다. 그게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만약 미국이 아직 뭐 북미 종전이라는 카드는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북미 종전선이 100% 포함되겠구나. 이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미국의 파워 게임의 실체가 훨씬 구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불을 붙으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한반도에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고립될 수 있어요. 왜냐? 미국은 여기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근처에. 예. 그 중동 같은 데처럼 힘에서 밀리면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중국은 옆에 있고 러시아도 땅에 붙어 있잖아요, 위로.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번 9월 달 내에 미국과 러시아가 뭔가를 결판을 내야 된다. 그게 확실해진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불리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한 9월 달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